국회에 관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질책을 하셨는데 경기도에서는 개천절인 10월 3일 또 한글날인 10월 9일 제대로 단속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떤 단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에버랜드라든지 과천 서울랜드 20여만 명의 인파가 몰렸는데 네. 경기도에서는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가본 일은 없고요. 지사님이 직접 갈 리가 있습니까? 그 직원들 아닙니다. 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직원들이 이 현장을 단속해야 된다고 판단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통상적인 그렇습니까? 영업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업 장소라도 정부에서 모든 영업 장소에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걸 영업 장소라고 해서 나가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이 위반의 우려가 있거나 위반의 전력이 있거나 뭐 그럴 경우에 가야지 저희 공무원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아서 언제든지 모든 곳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임지에 기본소득 광고를 내신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 혈세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1억 900만 원이 들었다고 하고요. 네, 도민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미국 사람들도 경기 도민입니까?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요 정책이고 전 세계인을 상대로 국제 기본소득 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 세계를 상대로 일부 홍보가 필요하고요. 네. 전체 사업비에 비교하면 우리 도민들의 삶에 직접 관계된 정책 홍보 비용으로 1억 900만 원이 소요된 거는 저기 타임지의 구독자가 1,700만쯤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돈이 아깝지 않다 이거 말씀이시군요. 1억 정도는 아깝지 않다. 그래서 이후에도 또 광고를 내셨습니까? 1억 EU 아깝지 않다가 광고도 아니라 또 적절하게 돈을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1억 이상 쓰셨던데 1억 정도는 돈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억 900만 원을 투입해서 타임지에 광고를 실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네. 180만 원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했을 때 61명의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고요. 네. 왜 우리 도민 열세를 이렇게 광고료로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국제 행사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박람회는 또 전 세계인들이 관심도 높고 해서 저희가 홍보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왜 홍보하느냐 안 해도 되는데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거는 뭐 정치적 또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최저임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 말씀으로 그냥 대답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공사하느라고 22조 날렸는데요. 자원 얘기하느라고 엄청나게 돈 버렸고요. 근데 그걸로 하면 훨씬 더 많다는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4대강을 완료함으로써 수억 피해를 매폭 줄였던 저는 완벽한 낭비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번에 긴급재난지원금 이것 때문에 금권 당권 선거가 얘기하는데 제가 1조 4천억을 10만 원씩 줬는데 그 효과가 있습니까?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한테 들이대 반드시 전액 영세 자영업자한테 쓰도록 했죠. 3개월 안에.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러면 매출액이 작년 대비 오히려 더 늘어났다. 예. 문제는 이게 이제 선거 앞두고 너무 경기도가 유난히 더 현금이 많이 나갔습니다. 청년 수당 뭐 해가지고 어떤 당장의 표보다 경기 지역과 국가 미래 발전을 좀 고려해서 이 현금 복지의 대상이나 범위나 이런 걸 좀 조절해달라. 청년배당은 선거와 아무 관계없이 매년 지급되는 것이고요. 아니 주는데 매년 주는데 왜 시기가 하필은 그때 집중했냐? 그걸 얘기하는 청년배당이요? 거죠. 청년배당은 관련 여러 가지 분기별로 많습니다. 분기별로 저희가 다 자료를 봤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분기별로 저희 지급하기 때문에 특정 시기에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청년배당. 국회의원들이 질의서를 일찍 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전날 밤에 주거나 안 주는 경우도 다반사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국회의원들이 피감 기간에 질의서를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왜 준비 평소 실력대로 하시면 되죠. 그래도 뭐 충실하게 저희가 답을 해드려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갑질을 한다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뭐 갑질은 아니고요. 저는 정말로 지위고와 PR을 막론하고 선은 분명하게 하고 그 선을 서로 잘 지켜줬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알겠습니다. 자치사무 부분은 어쨌든 그런 근데 논란이 이제 사실은. 뭐냐 자료를 좀 달라면 잘 안 주시고 그리고 질의서는 질의서 달라 질의서 뭔가 거꾸로 된 거 아니냐. 국감을 거부할 수 있다. 국감 거부가 아니고요. 자치사무에 관한 자료 요구나 질의응답을 사양하는 걸 한번 검토해 봐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봅시다. 알겠습니다. 네. 총선 앞두고 이른바 1차 재난지원금을 급히 지급하는 한 예가 있습니다. 선거를 염두에 두고 뭐 제가 출마하는 것도 아닌데 뭐 총선을 의식해서 하겠습니까? 다만 지역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하루가 급하다고 판단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지사님께서 저희 의원들을 졸지에
청계천에 불법으로 장사하는 상인들로 점주들하고 이 꼴을 등치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자치사무라고 한 부분이 국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불법을 자행해온 것을 그동안 국감 현장에서 지켜봐왔다는 것이 우리 지사님의 의견 아니었습니까? 뭐 불법 자행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불법이죠. 이거 법상 의무 없는 일을 수감을 해야 되고 권한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행해왔으니까요. 한번 그 정법이 요지를 아닌 정확하게 것이 파악하셔가지고 지사님께 그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꽤 오래된 얘기이긴 한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뭐 거부를 하거나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것도 내년에 그 얘기도 해볼까라고 했는 건데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직자들 요새 실제로 얼마 전에 돼지열병 때문에 순직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순직한 사람이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고 밤새고 지금 내일 또 더군다나 국토위 감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게 2배가 돼가지고 평소보다 너무 힘들어서 제가 우리 공직자들 생각하다 좀 그렇게 표현한 거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홍보 예산에 대해서 야당 의원 지적에 네. 일배 수준의 조작과 선동 이러니 국민의 짐 그런 말씀하셨죠. 네. 제가 짐이라고 한 게 잘 아니라 하셨습니까? 짐이라는 조롱을 듣는 이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정치적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제가 그 2배를 제1야당의 당명의 국민의 짐이 뭡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충고를 드린 거예요. 지사님이 국회에 충고를 할 수준이 됩니까? 그 위치가 됩니까? 제가 수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국민이 한 사람이어서요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당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럼 박수영 의원님은 왜 예의를 안 지키십니까? 그 박수영 의원이고 개인 의원이고 제1야당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충분히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짐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게 예의를 지킨 겁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사님 보고 여러 가지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하면서 그런 표현을 써도 되겠습니까? 뭐 어제도 하시던데요. 어제 누가 했습니까? 김용판 의원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분이 계셨습니다. 자기가 소속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들만 지사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평소에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도정을 비판하시려면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남경필 지사께서 올려놓은 예산을 가지고 제가 올린 식으로 2배를 썼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옳지 않지 않습니까? 2016년보다 2020년에 예산이 단순 비교로 보면 2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남경필 지사가 올리신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셔야지 당명을 가지고 국민의 짐이라고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국민의 짐 진짜 안 되기를 바랍니다.